저는 빌라 투자하고 있었고, 그리고 막 수익형 빌라 이렇게 썩빌 사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받는 게 그저 좋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남들이 시세 차익형으로 돈을 벌 때 저는 막 30만 원, 40만 원 버는 게 그저 좋아했다. 그리고 한 2, 3년 뒤에 지나다 보니까 나만 가난해져가 있는. 어떤 식으로든 사두곡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이제 벌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뭔가 경험치가 쌓여가지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러면 2006년에 그렇게 이제 그 굉장히 썩다리라고 해서 썩다리 빌라로 처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 15년 뭐 17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 대략 한 이제 몇 채의 부동산 정도에 투자를 하셨나요? 얘기해야 되나 이거? 뭐 대략. 자, 반갑습니다. 피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산물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마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우리 다 이제 초보 투자일 때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반출을 해가지고 각자 이제 부동산이고 뭐 주식이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하면서, 근데 네이마리님이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 블로그에. 네네. 그런 것도 살짝 중간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이런저런 얘기, 뭐 저도 에피소드 많거든요. 초반에 무식하고 행동만 많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먼저 좀 할까 하는데, 뭐 저도 맨 처음에는 투자를 잘못한 길만 계속 걸어갔어요. 남들 부동산, 뭐 아파트, 분양권 투자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맛볼 때 저는 빌라 투자하고 있었고, 그리고 막 수익형 빌라 이렇게 썩빌 사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받는 게 그저 좋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남들이 시세 차익형으로 돈을 벌 때 저는 막 30만 원, 40만 원 버는 게 그저 좋아했던. 그리고 한 2, 3년 뒤에 지나다 보니까 나만 가난해져가 있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네이마리님은 부동산 경매 이제 강의도 하실 정도로 네네네. 네, 이제 부동산 경매 쪽에선 굉장한 이제 전문가이신데, 그러면 처음에 그럼 네이마리님이 투자를 시작할 때도 부동산 경매 쪽에서 아니요. 먼저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경매는 어차피 배워야 되는 영역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부동산을 접할 때는 공부 없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길을 돌아갔어요. 정말 많은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갖은 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꼭 경매에 집중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매매를 일단 그쵸. 시작을 하신 그 거예요? 매매도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드 금액 처음 시작한 게 9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9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3,800, 4천만 원이었는데 3,800만 원짜리 빌라를 샀어요. 이거를 1030, 그때 1030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30만 원에 월세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이거를 4천만 원인 걸 내고 해서 3,800까지 깎은 게 2006년 빌라를. 2006년도에 그 빌라를 사서 이때 제 시드 금액은 9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용대출과 이제 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처음 시작한 게 그 빌라였어요. 그게 네이마리님의 첫 투자였네요. 네, 그게 첫 투자. 2006년도에. 그럼 2006년도?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나요? 회사 다니고 있었죠. 박봉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텀이 사실은 뭐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때 당시 제가 직장인이었고 굉장히 박봉이고 20대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빚 있잖아요. 제가 9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했고 이제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들어있다 보니까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갚아 나가려고 하면 전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냥 근로소득으로 갚아야 되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아예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 기간이 몇 년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투자 기간을 뺍니다. 네. 왜냐면은 빌라 하나 사서 뭐 정말 힘들게 2년을 버텼는데 그걸 투자 기간이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그 당시에 또 그때부터 이제 경매 공부를 좀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경매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경매 공부를 좀 했고 입찰도 제법 했고요. 그렇지만 다 낙찰을 못 받고 패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일단 저는 경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싸게 살 수 있는지에 여러 가지 루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식 베이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 있어야지 실제로
실제로 이제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인 거기서 이게 얼마나 매물이 싼지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네이마리님이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식으로든 사두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돈을 이제 벌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뭔가 경험치가 쌓여가지 가는 과정이 맞아요.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죠. 일단 그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럼요. 네, 네. 제가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그 갚아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제가 빌라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또 지나가는 빌라를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를 나름 다녀보고 가장 저렴한 거지만서도 더 저렴한 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임장 그리고 분석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긴 해요. 네. 그러면 2006년에 그렇게 이제 그 굉장히 석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석달이 빌라로 처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 15년 뭐 17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 대략 한 이제 몇 채의 부동산 정도의 투자를 하셨나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보유한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뭐 사고 팔고 했던 그 뭐 총 부동산 수를 계산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수를 제가 솔직히 계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저는 2011년부터 2013년, 15년까지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500뛰기, 1000뛰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경매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총 몇 채를 사고 몇 채를 팔았냐라고 얘기하면은 그 숫자를 제가 기억해 보지는 않았는데 세 자리인가요? 세 자리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네, 세 자리까지는 안 갔을 텐데 실질적으로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전국에 수도권에 있는 재개발지대 빌라들 뭐 입찰 정말 한때는 거의 다 가봤을 만큼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꾸준히 입찰을 했었고 물론 폐찰도 했고 낙찰도 받았지만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확실히. 예, 이게 뭐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잘 알겠지만 내가 이 종목을 분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것처럼 부동산도 내가 여기에 폐차를 했지만 이 물건을 입찰하고 혹은 이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 일련에 하는 활동들 분석이라든가 임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 실력을 쌓아 나가는 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럼 현재는 몇 채 정도 보유 중이시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 뭐 대략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이제 제가 책에는 밝혔는데 예. 이걸 왜냐하면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거는 역전세 맞으면서 그나마 좋은 게 팔려가지고 네, 한 10몇 채는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근데 이게 10몇 채가 뭐 아파트로 10몇 채면 굉장히 좋죠.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대전에 있는 빌라들, 뭐 수도권에 있는 빌라들, 뭐 작은 상가, 뭐 이런 것들까지 합치다 보니까 분양권, 뭐 입주권, 재개발지 합치다 보니까 이거 다 팔아도 뭐 좋은데 못 갑니다. 그럼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가슴이 쓰렸던 투자 아니면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던 투자가 있으신가요? 기분이 되게 좋았던 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성공 투자했었던 그렇죠. 케이스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예, 이러한 거는 솔직히 경매로 재개발지를 낙찰을 받아서 이제 그걸 한 3년 만에 수익률 수천 %를 이렇게 남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투자도 했었어요. 예, 뭐 극초기 재개발 지역들 2021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지역들 몇 개 건드려서 피 봤고요. 매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출이 안 나와서 분양권이 이제 입주 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빌라 그나마 거래가 되는 것들 이 빌라도 사실 극초기여가지고 좀 테마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그나마 입지가 있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는 정말 거래가 완전히 절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팔리지도 않고 입주 시 잔금은 쳐야 되고 백방 알아봐도 대출 나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때가 정부가 대출을 조였을 때죠. 그렇죠. 예.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은 뭐 주택만 담보하면 나오는 게 대출이었는데 지금은 개인 DSR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팔아서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투자다 보니까 자주 샀다 팔았다는 많이 하고요. 그나마 제가 2000년도 중후반 2008년도부터 2012년 제가 2008년도에 가지고 있는 빌라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곧 재개발이 들어가고 또 어떤 거는 빌라가 지금 내년에 또 입주하는 게 있어요. 대전 천동 3구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정말 썩은 빌라를 사서
이게 아파트가 되는 과정들을 저는 몇 번 했거든요. 그냥 안 팔고 그냥 이유 없이 안 팔고 이렇게 지켜보면 굉장히 많이 좀 흡족하면서도 뿌듯하고 이게 투자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부동산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네이마리님이 얻으신 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 제가 얻은 건 네. 그래도 정말 박봉에서 시작했거든요. 정말 없이 시작했거든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업 투자자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흡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룬 거고. 경제적으로 흡족한 생활. 네네. 뭐 시간이 됐던, 뭐 이게 뭐 화폐가 됐던, 재물이 됐던. 그리고 잃은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멘탈을 잃었나? 하락장 때마다 멘탈이 나갔나? 그게 네. 이제 멘탈이 그때는 나갔지만 살아 계시기 때문에 멘탈은 아마 더 강해졌을 거예요. 저는 제가 부동산 컨설팅이나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말미에 이런 얘기 합니다. 진짜 가늘고 오래 가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가늘고 오래 가려면 내가 다주택자로서의 투자자의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수익형 투자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차익형 투자 2020년, 2021년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늦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물량적으로 굉장히 지각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굉장히 갭 투자 형식으로 많이 했어요. 분양권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내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현금 흐름이 돌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가 그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수익형 투자를 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던가 뭐 다주택자 포지션으로서 시장을 오랫동안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가늘게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싶어요. 저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라기보다도 염소 투자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형과 차익형을 함께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같이 이제 불인이 이제 구독자분들은 그게 과연 뭐 수익형이랑 차익형 부동산의 차이가 도대체 뭐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